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오늘의 강의의 내용은 트럼프 이야기. 요즘 세간에 너무너무 시끄럽죠. 일단 트럼프 이야기 할 거예요. 트럼프 이야기. 트럼프가 관세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 진행하면서 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뭐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저 사람은요, 정치보다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세게 말하고 협상하고 세게 말하고 협상하고, 이게 평생 해온 일이에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대통령을 했던 시절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라고 해서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세게 지를 거를 미리 예상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 세게 지르는 것은 협상을 위한 카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물론 뭐 많은 소송도 있고 뭐 이렇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시작됐을 때는 기본에 충실해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랑 같이 기본에 충실해서 과연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회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경기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과연 흘러가게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타임라인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단 상호관세도 10%, 이때까지 크게 반발이 없었어요. 10% 정도는 뭐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건데, 결국에는 추가 관세 부분이 발표되면서 중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등 20개국에게 추가 관세를 발표를 했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전세가 시끄러웠던 것 같고요. 현재는 반발도 있고, 트럼프가 세게 질렀다가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9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준 상태고요. 현재 중국만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현상은 이렇고, 결국 이 경제 흐름과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바로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상호 관세를 딱 발표를 했을 때 그때 훅 폭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90일 유예하자마자 또 바로 반등 나오면서 현재 회복하는 구간에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이런 주식시장과 뭐 코인 시장, 이런 변동성이 높은 시장은 당분간은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흔들림과 변동폭이 심할 거예요. 예.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추가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1등의 지위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하고, 기축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강국이고, 또 군사 외교에 있어서도 최대 강국인 거는 뭐 부인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경제, 군사, 외교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조금씩 썩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트럼프는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한 부분이 이번 트럼프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최강국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군사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 경찰로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이 맞죠. 하지만 트럼프가 볼 때는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필요로 했다. 생산은 감소하고 소비만 강요되는 미국, 시개입을 하고 대가 없는 비판하고 대가 없는 평화만 요구당하는 그러한 미국. 트럼프는 사업가고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에 있어서 너무나 막대한 손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미국 경기 좋다 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채무 부분에 있어요. 국가 채무. 결국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난 빚을, 국가 채무를 지게 됐어요. 그 돈으로 뭐 샌프란시스코는 1인당 2천만 원, 3천만 원, 2,500만 원, 뭐 뉴욕도 뭐 1,500, 2,000씩 막 돈을 막 뿌려댔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채무 증가를 만들었고, 빚으로 사는 나라가 맞죠, 미국은. 그러나 채무 증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률도 연방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만기가 들어오면 새로 높은 이율로 채무를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채무가 문제겠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채무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자율을 낮추려면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필요한 것은 저금리,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약달러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약달러와 저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슬로우 다운된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리고 현재 미국이 이렇게 수많은 돈을 빚을 져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경제 성장과 안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결국 기본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는 재무 건전성 확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불공정한 무역 상황을 개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을 해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생산시설 유치를 통해서 성장과 내수 경기의 회복을 도모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산업구조를 한번 따져봐야죠, 미국에. 미국은 원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모두 최강국이었어요.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석유, 천연가스, 농업, 축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토지가 워낙 넓은 나라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죠.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2차 산업에 있어서는 제조업, 중공업, 건설업, 그리고 석유화학산업, 블루칼라로 얘기하는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차 산업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죠. 이미 미국에서 공장에서 블루칼라로 일하는 인력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약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리고 3차 산업, 3차 산업의 핵심은 뭐죠? IT 제조업이죠. 이런 정보통신 IT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물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화되는 흐름, 이것은 한 10년, 15년 계속 지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부분에 있어서 3차 산업에 있어서 생산하고 제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현재 상실한 상태예요. 다만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과 패권을 다툼 중에 있어요. 사람들은 뭐 미국이 4차 산업 선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의 현재 기술력을 봤을 때는 미국에 절대 뒤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패권 다툼 중에 있죠.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2차 산업, 3차 산업 중에서 제조업 베이스의 블루칼라, 그리고 4차 산업의 패권,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무역수지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래야 자국 산업, 자국 제조업을 보호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을 처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관세 전쟁을 현재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1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에서는 석유 보유가 엄청나요. 그리고 가스 같은 부분들은 저장 생산해서 판매하지 못해서 버리는 가스가 많을 정도로 천연가스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1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메이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밀, 쌀, 옥수수, 우유, 소고기 등 이런 농축사 산업은 아직은 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기초, 석유, 가스를 더 사용하자라는 부분 외에는 무역이나 다른 나라를 제재하는 부분은 크게 없고, 신재생 에너지만 앞으로 반대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산업 부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은 메이드 인 USA, 여러분 메이드 인 USA에서 가구, 옷, 생필품 이런 부분들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도 지금 중국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죠. 월마트에 가판대에 있는 제품들의 60%가 전부 중국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해당 제품들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나라들도 결국에는 해외에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리쇼어링,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결국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나, 해외에서 생산하나, 혹은 중국 무입을 수입하나, 메이드 인 USA를 구입하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 거고, 2차 산업의 세태가 왜 문제입니까? 미국은 이미 화이트 칼라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 모든 국민들이 다 화이트 칼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산업에 대해서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도 종사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소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지금까지 단순히 빚으로 먹고 살던 사회에서 나라가 자체 생산이 가능한 나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된 거예요. 자, 3차 산업 부분도 별반 다르지 않죠. 아이폰, 뭐 여러분 많이 쓰시죠? 아이폰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75% 만들죠. 그리고 인도, 베트남에서 나머지 만든다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나 핵심 부품들 다 대만, 일본, LG, 삼성 같은 한국에서 또 다 수입해 오죠. 결국 아이폰의 생산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고 유럽에서 소비하고,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부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폰이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생산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에 딱 국한돼서 말씀드린 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인 거고, 수많은 IT 제품들 산업이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세금을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뭐 관세를 받아서 뭐 미국이 부자가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냥 산업의 회귀, 미국의 블루칼라의 성장, 이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미국 세액 항목별로 보면 관세는 전체 세금 수입 중에서 1.5 되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다 나가는 부분이 결국에는 임금 차이잖아요. 그래서 임금 보면 중국, 태국, 인도, 베트남 엄청 임금 싸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임금을 뭐 블루칼라 임금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관세로 극복을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결국 현재 블루칼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루칼라 직군의 증가 효과를 도출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폰 전량을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해외로 그만 나가고 앞으로 더 생산 시설을 할 거면 미국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가격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어떤 밸런스, 1차와 4차 산업과의 밸런스를 맞춰서 결국엔 관세 정책으로 협박을 하고, 그리고 미국 내 생산 인센티브를 주려는 거예요. 미국에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팔 물량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 고용해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안 그러면 너네가 만들어 오는 것들은 관세를 때려서 미국에서 생산한 것과 가격 밸런스를 맞추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책이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안정화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갑자기는 어렵죠. 근데 조금씩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 이것은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 역할이 될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겼다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 부분도 지금 보게 되면 현재 미국과 중국의 밸런스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향후 또 패권이라는 부분도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패권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제 미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뭐 EU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싶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아마 이번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고립을 조금 요구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가 더 부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한들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정보, 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기술도 뭐 중국 코로나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뢰성을 굉장히 많이 잃고는 있지만, 사실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중국 굉장히 추격이 빠릅니다. 그리고 첨단 배터리 기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TL, 뭐 BYD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죠. 뭐 세계 시장 점유율 76%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결국 이런 불편함을 이제 트럼프는 풀고 싶은 거예요. 4차 산업의 규격, 스탠다드라고 불릴 수 있는 스탠다드, 아직 규격이 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스탠다드는 미국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고, 결국 2차 산업, 3차 산업의 부흥이 아니라 좀 보완하고 4차 산업의 패권, 스탠다드, 규격, 확장,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트럼프는 기존의 산업을 조금 보완하고 4차 산업의 선두자리를 확보하고, 이것이 목표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빚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를 낮추고 이율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것과 또 이 관세 정책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침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의혹, 혹은 뭐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 이런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엔 미국의 금리나, 그럼 미국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EU, 유럽의 금리나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증가, 이러한 유동성의 증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미국만 이제 금리를 내려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달러의 약세가 동반이 돼야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저금리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이번 관세 정책에는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세팅을 할 때 저금리, 유동성의 증가, 물가의 상승, 화폐 가치의 하락, 이렇게 시나리오가 써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사람만 다음 기회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자산 구조에 있어서 더 상승된 자산 지위를 갖출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쭉 강의 진행해서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위기인지 기회인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주시장 같은 경우 심할 수 있지만 자산시장에 있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